예,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 관련 소식인데요. 어제 서초동에 사는 40대 가장이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뒤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경찰은 오늘 피의자 강모 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그런데 강 씨는 명문사립대를 졸업한 뒤에 외국계 IT 회사를 다녔고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사는 이른바 엘리트였습니다. 그런 강 씨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어제 새벽 119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. 한 40대 남성이 아내와 딸을 살해했고 자신도 죽으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저희 쪽으로는 1월 6일 날 6시 26분경입니다. 구조 출동으로 걸렸어요. 40대 남성 강모 씨가 사건 장소로 지목한 곳은 서울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. 경찰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부인 이모 씨와 중학생 큰딸, 초등학생 작은 딸은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. 아내는 거실에, 큰딸과 작은 딸은 각각 방에 누운 채 발견된 겁니다. 2장짜리 유서도 발견됐습니다. 부인과 딸에게 미안하고 자신은 지옥에서 죗값을 치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 시각 경찰은 강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통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. 휴대폰 신호가 잡힌 건 집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충북 청주. 강 씨는 이곳에서 전화를 한 뒤 대청호로 뛰어들었습니다. 죽으려고 뭐 뛰어내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갖고 다시 또 나와갖고 정신없이 남쪽으로 그냥 도로 있는 국도로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강 씨의 자살은 미수에 그쳤고 다시 차를 타고 경북 상주시를 거쳐 문경시까지 달아났습니다. 신고를 한 뒤 6시간이 지난 자정쯤 강 씨는 문경시 농안면 인근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과 마주쳤습니다.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1km 정도 달렸지만 5분여 만에 결국 붙잡혔습니다. 되게 피곤해 보였고 그 모습 자체는 되게 얼굴이 취차고 인생을 완전 포기한 그런 상태였고 그 담배를 한 끼피 달라고 해서 강 씨는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고 곧바로 서울로 압송됐습니다. 가족들이랑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?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하지만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.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나요? 우울증 같은 거 있으신가요? 가족들 숨지게 한 동기가 뭐예요, 그러면?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새벽 3시까지 부인과 두 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. 망설이던 그는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곧바로 범행을 저지릅니다. 경찰은 범행 동기를 생활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2, 3년 전에 그만둬서 경제적인 어렵게 살 것에 비가 내갖고 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45평짜리 10억 원대 고급 아파트에 사는 40대 가장이 생활고 때문에 가족을 살해했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. 취재팀은 도대체 강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주변을 취재했습니다. 서울 명문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IT 회사에 취업했고 10년여 만에 상무급 임원까지 오르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. 본인이 회계 쪽이고 회계 쪽 업무를 저희 회사에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냥 본인 업무 열심히 하시고 근무하신 동안 이제 특별한 사항 없이 그냥 전문성 갖고 업무를 계속 해주셨던 2009년 말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셨어요.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직장을 떠난 그는 한 병원의 재무 책임자로 다시 취업했습니다. 그러다 2012년 말 강 씨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. 경영자들이 바뀌면서 운영 자체가 경쟁돼갖고 자기가 도저히 더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대요. 하지만 이 사실을 아내에게만 말했고 딸들에게는 비밀에 붙였습니다. 결국 강 씨는 한 은행을 찾아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의 빚을 냈습니다. 이때부터 강 씨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. 아침엔 서울 남부터미널의 한 고시원으로 출근했습니다. 한 달에 32만 원, 10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방에서 하루 종일 주식 투자에 매달렸습니다. 밤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집으로 퇴근했습니다. 무직이었지만 평소 씀씀이는 줄이지 않았습니다.
한 달에 400만 원씩 1년에 4,800이잖아요.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됐으니까 1억 되잖아요. 주식 투자로 2억 원 넘게 날렸습니다.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3천만 원. 강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강 씨는 부모와 장인 장모에게도 유서를 남겼습니다.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가는 죄를 지었다며 통장에 남은 돈을 치료비와 요양비로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. 남겨진 가족들과 지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일가족의 시신이 옮겨진 한 장례식장. 영한 씨를 찾은 부인 이모 씨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생활이 많이 어려우셨는지. 결국 유가족은 빈소를 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. 저한테 다시 오실 일도 없으시고 상황 모르겠다고 했어요. 이웃 주민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. 가까운 사이여서 내가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같은 학교였으니까요. 네. 친한 친구였다고. 네. 강 씨의 큰 딸을 가르친 교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활동적인 아이가 이렇게 막 재밌고 항상 웃고 그런 아이였는데 다행히도 지금 충격에 빠져가지고. 전문가들은 강 씨가 엘리트로 살다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박탈감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. 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했던 과거의 자기 모습이 결국에는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대단한 좌절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명문대를 나와 IT 기업 임원까지 지낸 엘리트 가장에 잘 나가던 인생은 갑작스레 닥친 실직과 함께 추락하면서 결국 참극으로 끝이 났습니다. JTBC 이지은입니다.